코스피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밝습니다. 한국 증시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표정을 보면 딱히 누가 부자가 된 얼굴은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가격을 보고 조용히 다시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점심값 10,000원 앞에서 메뉴판을 보는 눈빛이 갑자기 경제학자처럼 진지해지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 통장은 왜 그대로일까요? 아니, 그대로면 다행입니다. 월급은 분명히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면 어디론가 사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장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패하는데 통장은 너무 성실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속 숫자는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왜 그만큼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가 좋아진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 대기업이 잘 되면 결국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듣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은 멀어지고, 저축을 해도 물가가 먼저 도착하고, 투자를 하자니 이미 늦은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나만 비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결승선도 같이 뛰어가는 기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정말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게 된다는 뜻일까요? 서울의 한 회사에 다니는 김 대리를 떠올려 봅시다. 김 대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에는 알람을 5번 끄고 지하철에서는 눈 감고 서 있는 기술을 장인 수준으로 익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커피부터 찾습니다. 커피가 없으면 회의도 안 되고 회의가 없으면 또 이상하게 일이 안 됩니다. 김 대리는 뉴스에서 코스피가 올랐다는 소식을 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살짝 좋아집니다. 그래도 나라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나? 내가 가진 펀드도 좀 오르려나? 혹시 이번 달에는 치킨을 2번 시켜도 되나?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현실이 돌아옵니다. 회사 근처 백반집 가격이 또 올랐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이면 든든했는데 이제는 10,000원으로 든든함이 아니라 타협을 사는 느낌입니다. 김 대리는 메뉴판을 보다가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오르는데 왜 제육볶음도 같이 오르지? 제육볶음은 상장도 안 했는데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 전체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은 아닙니다. 코스피는 상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기업의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금융, 플랫폼 기업들이 잘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의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월세 계약서가 갑자기 착해지지도 않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눈치껏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것과 평범한 사람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긴 거리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시장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냉장고 앞에 선 사람은 생각합니다. 좋아졌다는데 왜 내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졌지? 이게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코스피를 한국 경제의 성적표처럼 봅니다. 물론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한 반에서 몇 명이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반 전체가 다 100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경제도 비슷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봐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봅시다. 아버지는 주식보다 예금이 익숙합니다. 어머니는 코스피보다 마트 전단지가 더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 병원비, 생활비, 노후자금. 우리 아버지는 코스피보다 농협금리가 더 친숙하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른다고 모두가 박수를 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하고, 누군가는 멀리서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 숫자가 자기 삶과 무슨 관계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묘한 일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승에 자신이 올라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자산이 불어나는데 나는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장기 투자를 말하는데 나는 이번 달 카드값부터 막아야 합니다. 남들은 배당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배달비 때문에 배달 앱을 지웠다 깔았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가 희망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질까요? 그 이유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으로, 금융상품으로, 그리고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계좌로 움직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은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전세자금 대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동시에 끌고 갑니다. 출발선이 다르면 같은 속도로 달려도 도착지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박주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닙니다. 둘 다 성실합니다.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외식은 한 달에 몇 번만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둘이 벌고 있는데 돈이 모이는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전세대출 이자,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가끔 나가는 경조사비.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는 거의 숨겨진 세금 같은 존재입니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내면 또 지갑이 아픕니다. 박주인 부부는 투자도 하고 싶습니다. 주식도 사고 싶고 연금도 넣고 싶고 언젠가는 집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월말이 되면 남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투자는 장기전이라고 하는데 통장 잔고는 자꾸 단기전으로 끝납니다. 노동소득은 내가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월급, 급여, 아르바이트비, 프리랜서 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자본소득은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입니다. 주식 배당, 시세 차익, 부동산 임대 수익, 이자 같은 것들이죠.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절약과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국에서 이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진짜 지수는 코스피가 아니라 아파트 시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웃기지만 꽤 날카로운 말입니다. 뉴스에서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면 사람들의 감정은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인생 숙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낍니다. 지방 청년 민수를 떠올려 봅시다. 민수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취업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꽤 뿌듯했습니다. 나도 이제 시작이다. 열심히 모으면 언젠가 내 집도 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서울 생활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교통비, 식비, 회사 근처 커피값, 집에 내려갈 때 드는 교통비.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여러 갈래로 찢어집니다. 월급날은 축제가 아니라 분배회의입니다. 카드사, 집주인, 통신사, 보험사, 배달앱이 조용히 회의실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민수는 부동산 앱을 켭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려고 봤습니다. 이제는 약간 공포영화 보듯이 봅니다. 매물은 있습니다. 사진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 집과 자신의 삶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주거이자, 노후 대비이자, 계급이동 수단이자, 부모 세대의 자산이며 자녀 세대의 출발선입니다. 집이 있는 부모를 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은 처음부터 다른 계산식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도움받습니다. 누군가는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집에서 돈을 모읍니다. 누군가는 월세를 내며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같은 청년이라고 부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가가 끼어듭니다. 월급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쓰나? 내가 절약을 못하나? 내가 재테크를 잘 몰라서 그런가? 물론 개인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기에는 요즘 생활비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편의점 커피가 비싸지고, 김밥 가격이 오르고, 배달비가 붙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묵직해지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보다 봉투는 가벼운데 결제 금액은 무겁습니다. 이상하죠? 손에 든 건 별로 없는데 카드 결제 알림은 꽤 당당합니다. 참 예의가 없습니다. 월급은 올랐다고 합니다. 연봉도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더 빨리 오르면 사람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커진 삶을 살게 됩니다. 사치가 비싸진 게 아닙니다. 평범함이 비싸졌습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살면 됐습니다. 요즘은 그냥 사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달 앱을 켜면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엔 배달을 시키면 음식이 왔는데 요즘은 배달비 영수증이 먼저 인사하는 느낌입니다. 커피 한 잔도 이제 작지 않습니다. 매일 마시면 꽤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끊자니 직장인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투자할 돈은 더 줄어듭니다. 주식 시장이 좋아져도 그 시장에 들어가 여유가 사라집니다. 투자를 해야 미래가 나아질 것 같은데 현재를 버티느라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의 영수증이 미래의 문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MZ세대의 불안이 나옵니다. 왜 유독 젊은 세대는 더 불안할까요? 단순히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 동기, 동네 친구, 학교 선배, 친척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중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20대에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과장도 있고 보여주기용 장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나만 늦은 건가? 나만 평범한 건가? 나만 월급으로 살고 있는 건가? 요즘 청년들은 재테크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고 공부하면 더 불안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연금저축도 해야 하고 ISA도 봐야 하고 ETF도 알아야 하고 부동산 흐름도 봐야 하고 환율도 신경 써야 하고 금리도 알아야 하고 미국 주식도 챙겨야 합니다. 이쯤 되면 퇴근 후 쉬는 게 아니라 개인금융대학 야간반에 입학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 공부합니다. 누군가는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배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면 경험이 됩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투자 불안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비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3년 안에 부자 되는 법, 월급쟁이가 당장 경제적 자유 얻는 법. 이런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대부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을 찾다가 결국 가계부 앱만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착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코스피 상승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완전히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어떤 산업이 커지는지, 그 성장이 일자리와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내가 가진 자산 구조는 어떤지, 내 돈이 노동소득에만 묶여 있는지, 작게라도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질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공부보다 클릭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은 그런 급한 손가락을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지루합니다. 매달 조금씩 넣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약은 멋진 컨텐츠가 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살아남는 전략은 대체로 재미없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빚의 금리를 확인하고 비상금을 만들고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고 자기 일의 가치를 높이는 것. 너무 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올라도 왜 서민은 웃지 못할까요?
그건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하고 쓸 돈을 줄이고 미래를 걱정하고 가족을 책임지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이유는 내 노력의 속도보다 세상의 가격표가 더 빨리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계단으로 오르고 자산 가격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가는 로켓인데 월급은 아직 자전거를 타고 오는 느낌입니다. 참 건강한 자전거입니다. 근데 너무 느립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불평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미래, 자존감, 선택권, 그리고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 어쩌면 진짜 목표는 모두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만은 덜 받는 사회. 월급으로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 자산을 가진 사람만 웃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도 존중받는 사회.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는 노동과 자산 사이의 균형을 더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사람의 표정에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피곤한 얼굴, 마트 계산대 앞에 작은 망설임, 월급날 잠깐의 안도감, 카드값 알림을 보는 순간의 한숨, 전세 계약서를 앞에 둔 신혼부부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이 경제입니다. 코스피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올라가려면 그 상승이 삶의 안정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코스피가 오르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슬픈 겁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내 삶은 제자리인 것 같은 감각.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미래는 더 비싸지는 느낌. 그 간격이 사람들을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코스피가 올랐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 그냥 좋은 소식으로만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은 누구의 삶을 바꾸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변화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구경꾼에서 한 발 벗어납니다. 코스피는 오를 수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숫자 너머의 사람들입니다. 김대리의 점심값, 박주인 부부의 전세 대출, 민수의 월세방, 부모님의 노후 걱정, MZ세대의 투자 불안, 중산층의 흔들리는 기준. 이것들이 모여 진짜 한국 경제의 얼굴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코스피가 오르는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함께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숫자는 올라가는데 내 삶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경제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장은 움직이고 돈은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지입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시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수만 치는 일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삶의 구조를 읽어내는 눈일지도 모릅니다.